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제 김영 편입에서 지금 유기화학하고 일반화학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 장성천입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제 커리를 통해서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편입을 준비하게 될 건지, 그거에 대한 것을 좀 이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할 건 뭐냐면, 이제 첫 번째로 볼 거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제 반에서 이제 합격한 학생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어떤 학생들이 지금 이제 합격을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1번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트를 준비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학생들, 수강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의학계열을 준비한, 의대 쪽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의학계열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편입하고 지금 미트를 가지고 지금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약대를 보는 학생들, 뭐 물론 이제 약대를 보는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일부 학생들이 일반 편입에 있는 의학계열하고 이제 같이 보기도 하지만, 일부 약대를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고대하고 이제 같이 병행해서 보는 학생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학계열 위주로 했을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고대하고 그 다음에 약대 정도를 병행을 했을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이제 살짝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학계열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일부 학생들이 미디 의전원이죠. 자, 의전원을 같이 지원해도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미디 시험을 봤을 때는 미디 시험을 또 위해서는 또 이제 어떤 준비를 하게 될 건지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1년 동안 자, 제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되는지 그렇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제 그 정도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 시리즈로는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예고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마다 문제들이 좀 달라요. 시간도 다르고 문항수도 다르고 그다음에 문제 스타일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일반 편입에서 다양한 학교를 지원을 하려면 결국 이제 전반적으로 전부 다 준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할 때 학교마다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일반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제가 따로따로 이제 특집으로 해서 우리가 각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단국대하고 경희대가 문제 유형이 유사한데 그런 학교들을 준비할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는지 근데 문제 스타일이 약간 다른 원광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일반적인 약대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이 굉장히 유사한 학교들을 좀 묶어가지고 좀 세분화시켜서 각 학교별로 특징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거 시작 전에 전반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화학 공부를 하게 될지, 자, 그렇게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내용은 지금 이제 202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2025년, 아직 2025학년도 학생들은 아직 이제 일반 편입이 아직 지금 이제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시험 중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한 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원광대만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이고, 자, 원광대에서도 지금 이제 몇 명 합격생이 지금 이제 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쪽으로도 이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단국대 의대 지금 2명이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담대 치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광대 의대 합격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중간에는 지금 이제 의전어, 지금 이제 합격한 학생이 이제 2명 있고요. 그 다음에 의전원하고 이제 한의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연대하고 고대 지금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연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거의 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점점 우리가 제 반에서 이제 합격생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게 되고, 보통 이제 제 반에서 이제 현강에서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이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의 합격률을 제가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커리를 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굉장히 합격할 확률이 높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대 미래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강원대, 약대까지 이제 다양하게 의대, 치대, 약대, 자, 이렇게 이제 합격한 걸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학교들을 보게 되면은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신하고 그다음에 영어, 그다음에 필기 이런 것들이 중요한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내신이 좀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지원하기 편한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연대 미래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다른 학교도 지원하기 위해서 영어 점수가 꽤 높은 편에 해당이 되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보통 이제 연대 미래 같은 경우에는 영어는 토익 점수 기준으로 했을 때 800 이상이면은 전부 다 이제 비슷하게 취급을 하게 되고요. 대신에 지금 필기하고 그 다음에 GPA가 좀 상당히 좀 있어야 되는 그런 학교예요. 그리고 이제 대가대하고 원광대 이렇게 있는데 대가대하고 원광대가 내신이 원광대는 내신이 아예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가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에 내신이 들어가긴 하지만 내신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가대 원광대 같은 경우에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내신이 100분위로 했을 때 80까지도 합격하는 학생이 보여요. 아무래도 원광대는 당연히 내신이 안 들어가니까 가능하고 대가대까지도 그런 학생이 보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내신이 좀 약하다. 여기서 이제 내신이 약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80대부터 시작해서 한 90대 초반, 보통은 80대 후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정도 되는 학생들은 원광대하고 대가대를 좀 중심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거고 이제 나머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학교마다 전형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자, 그거에 해당되는 거 지금 커리큘럼 설명할 때 그것까지 설명하게 되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학교별로 설명할 때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점점 합격 학생들이 늘어난다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 의전원 학생들, 의전원하고 치전원 학생들이 지금 여기 제가 이제 합격생들도 모였는데, 자, 여기는 지금 이제 중복 학생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차이전하고 지금 서울대 치전에는 이제 중복 학생이 있고, 자, 이런 반면 지금 올해 지금 이제 2025학년도 이렇게 이제 차이전 둘하고 서울대, 그 다음에 부산대, 전남대 치전 합격생들이 있는데, 자,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부 다 중복 학생이 합격도 한 명도 없어요. 5명이 지금 이제 풀로 각자 지금 합격한 상태.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점점 이제 합격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의전원 학생들 위주로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의전원 의대를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디까지도 이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미디를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미디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는 일반 편입을 준비했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 우리가 지금 다시 의대를 생각했을 때 의전원도 생각을 하고 또 의전원, 치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일반 편입까지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미디는 어떻게 준비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편입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미디에서 전형 요소를 볼게요. 자, 전형 요소는 지금 영어하고 그 다음에 서류, 그 다음에 미디 성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자,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는 것은 어느 학교가 지금 이제 어떤 거 1단계에서 뭐를 보고 2단계에서 뭐를 보는지 자, 그런 걸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지금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토플도 가능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탭스를 가지고 많이 준비합니다. 물론 이제 부산대 티전원 같은 경우에 지역 균형인 경우에는 탭스 성적이 한 400 중후반 정도인 학생들도 합격하는 경우가 보여요. 보통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GPA가 굉장히 높은 편에 해당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영어인 경우에 보통 학생들이 530 이상인 학생들이 보통 많이 합격들을 합니다. 그래서 400 부산대 치전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 중후반부터 합격생들이 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530 정도가 되게 되면은 굉장히 영어 성적으로는 안정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산대 치전원 같은 경우는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자, 부산대 치전원의 지금 이제 전형의 특징은 1단계에 미트 성적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서류까지만 지금 이제 1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서류까지만 1단계 들어가다 보니까 1단계에서 지금 영어하고 그 다음에 서류, 그 중에서도 상당히 지금 GPA가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GPA가 좀 높은 학생들, 보통 이제 95 이상인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지역 균형일 경우에는 400 중후반인 학생들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약간 좀 높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미트 성적이 들어갑니다. 미디 성적이 들어가고, 그다음 면접이 들어가는 상황.
그래서 이제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미리 점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면접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리은 이런 식으로 전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남대 치전원은 좀 약간 다릅니다. 자, 전남대 치전원 같은 경우에는 1단계 미리 성적이 들어가요. 자, 1단계 미리 성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전남대 치전원까지 생각했을 때 영어 요 정도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남대 치전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 GPA하고 지금 미리 성적이 같이 들어가고 미리 성적이 지금 약간 좀 배분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 중에서는 미리 성적이 좀 우선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GPA도 상당히 높아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산대 치전원 같은 경우에는 서류에서 좀 의학 계열과 비슷한 그런 관련된 그런 활동들, 그리고 지금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반면에 전남대 치전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성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 성적을 가지고 우리가 순위를 하게 됐을 경우에 거의 그 순위대로 합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PA하고 그 다음에 미리 성적, 자,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남대 치전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10점대 이상이면 합격한 학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성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표준 점수 얘기하면 표준 점수 기준으로 해서 이제 미리 성적 지금 이제 110 이상. 그 다음에 GPA. 미리 성적이 굉장히 높을 경우에는 GPA가 80점대 후반인 학생도 합격하는 경우가 보여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지금 GPA 같은 경우에는 한 95 정도, 95 정도. 그 다음에 미리 성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0 이상인 학생들을 되게 된다면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산대 간단하게 이제 부산대 치전원하고 전남대 치전원을 비교한다라면 부산대 치전원은 1단계 서류까지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GPA하고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후반에서는 이제 미리 성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미리 성적에 해당되는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1단계 영어하고 서류에 해당되는 거를 갖고 많이 판단하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면접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남대 치전원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 지금 이제 미리 성적까지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면접이 들어가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요 앞에 있는 세 가지 성적 순서대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세 개의 성적에 치중하시고, 자,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점수화 시켰을 때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차이전이 있습니다. 차이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GPA가 굉장히 중요해요. GPA가 굉장히 좋고, 올해 지금 이제 차이전을 붙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GPA가 97 이상입니다. 붙은 학생들 보게 되면 97 이상, 그 다음 이제 미리 성적 같은 경우에는 110대부터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미리 성적에 해당되는 퍼센티지가 지금 이제 좀 줄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영어는 이제 차이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영어는 몇 점 이상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상은 갖춰져야 될 거고, 그리고 영어는 그냥 차이전에서 제공하는 만점에 해당되는 그 정도 성적만 갖추면 되고, GPA는 높아야 되고, 자, 미리 성적은 대체적으로 110 이상이 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역시 여기까지 지금 면접을 추가하겠죠. 그래서 이제 차이전도 역시 마찬가지 1단계에서 여기까지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성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차이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대, 그 다음 부산대 치전, 그 다음에 이제 전남대 치전, 요 위주로 일단 어떻게 전형이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엔 의학계열입니다. 자, 의학계열은 이제 의약학계열까지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약학계열하고 그 다음에 연고대하고 좀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지금 의약학계열입니다. 자, 의약학계열일 경우에는 자, 대체적으로 영어는 토익을 많이 봅니다. 물론 이제 고신대처럼 특별하게 탭스가 중요한 학교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토익을 많이 준비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영어 토익. 자, 그 다음에 서류. 여기서 말하는 서류는 GP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PA. 자, 그 다음에 필기시험. 그 다음 면접. 요 네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 전형하는 방법은 아까 이제 의전원이나 치전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사하죠. 그냥 1단계 밑이 성적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렇게만 나눠줄 수 있는데 일반 편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필기만 봐요. 그래서 필기만 걷고 1단계 뽑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영어나 서류, 그 다음에 면접을 한꺼번에 해서 그렇게 전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단계에서 보게 되는 필기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경우가 있고, 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영어하고 그다음 GPA랑 같이 뽑는, 보고서는 이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한 다음에 이제 필기를 봐요. 자, 그럴 경우에는 1단계에서 지금 영어, 서류를 가지고 일단 1단계를 통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필기 시험이 아무래도 중요한 상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원광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우석대라든가, 그 다음에 충남대라든가, 자, 이런 학교들인데,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어로 일단 1단계 뽑습니다. 자, 영어로 1단계 뽑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어 성적이 굉장히 높아요. 자, 예를 들어서 강원대 수의대, 자, 강원대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토익 점수, 1단계에서 토익 점수가 990이 컷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광대 같은 경우 볼게요. 자,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의대는 1단계 컷이, 영어 컷이죠. 예, 영어 컷이 985예요. 그 다음에 약대인 경우에는 980 정도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치대인 경우에는 975 정도가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충남대, 자, 올해 충남대 약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컷이 985였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석대도 있죠. 자, 우석대 같은 경우에도 1단계에 약대인 경우, 우석대는 지금 약대인데,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단계 컷에 영어 컷이 985고, 그런데 이제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970인 경우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단계 영어로 뽑는 학교들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영어 성적이 굉장히 높아요. 일반 편입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이제 980 이상인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토익을 준비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우리가 지원하는 학교를 늘리려면 결국 이제 1단계 영어를 패스한 학교가 꽤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985 이상 성적을 맞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물론 이제 강원대 수의대를 목표하는 학생들은 이제 만점 받아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영어, 그럼 무조건 만점 받아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영어 점수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많이 안 들어간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3, 6대 같은 경우에는 토익 점수가 900 이상이 되면 다 똑같아요. 뭐 그런 학교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그런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편입을 준비하신다. 의대건, 지금 약대건. 자, 일반 편입을 준비하신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영어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해에 지금 준비하는 그 해에 뭔가 그래도 결과를 얻고 싶다. 연고대 말고 약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의대, 자, 이쪽에 뭔가 결과를 얻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 최소한 영어가 950에서 970 사이는 돼야 된다고 봐요. 네, 그렇게 해서 초반에 영어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필기에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 네, 그런 시기를 빨리 만들수록 좋다라는 거, 네,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GPA예요. 서류. 서류라는 거는 거의 이제 GPA, 그죠? 지금 이제 대학 성적에 해당이 되는 건데, 자, 대학 성적은 아무래도 이제 GPA 퍼센티지가 들어간 학교들은 아무래도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런 학교들 학생들이 합격하는 경우가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몇 점에 해당이 되냐면 90 초중반에 있는 학생들이 보통 합격을 합니다. 물론 이제 높으면 높수록 좋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제 충남대 약대 붙은 학생 같은 경우에 1단계 이제 그때는 충남대가 지금 영어하고 그다음에 내신으로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때 1단계 붙은 학생이 내신 900 내신이 지금 98이었고요. 내신이 98이고 그다음에 지금 영어가 975였습니다. 보통 이런 학생들. 그렇기 때문에 내신들이 상당히 아무래도 이제 내신 퍼센티지가 있게 된다면 내신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신이 자기가 높다. 여기서 높다라는 건 95 이상을 얘기하는 건데, 자, 95 이상이다. 뭐 그런 학생들은 그래도 물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1단계에 지금 내신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영어로 지금 뽑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시도해볼 만하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1단계 내신이 들어가게 된다면 대체적으로 지금 내신 성적이 97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내신이 들어간다 그러면 내신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자, 그러면 내신이 약한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신이 약한 학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가대하고 원광대예요. 그래서 대가대하고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80 이상인 학생들도 합격을 합니다. 자, 원광대는 당연히 내신이 안 들어가니까 상관없고, 대가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에 내신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반영률이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내신이 좀 약하다. 그런 그런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약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그런 학교들이 몇 개 추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학교별로 했을 때 한번 자세히 볼 거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내신이 좀 들더런 학교들, 자, 내신이 들더런 학교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면접을 하기 때문에 면접도 어느 정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영어, 그 다음에 서류, 그 다음에 필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GPA가 안 들어가는 학교, 원광대라든가 대가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그 다음에 필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 필기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꼭 필기를 꼭 100점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학교마다 좀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간이 굉장히 충분해.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단국대라든가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타임 어택이 심하거든요. 보통 이제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 안에 다 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 안에 자기가 풀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푸는 거, 그런 거에 치중해야 되거든요. 그런 학교들을 위해서는 타임 어택도 굉장히 연습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다 맞아야 된다기보다는 다른 학생에 비해서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푸냐, 자,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타임 어택에 해당되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1년 동안에 지금 이제 커리큘럼과 관련된 내용을 살짝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제 수업에 해당되는 일반화학의 구성입니다. 자, 일반화학 구성은 제가 이제 기본 이론 1과 그 다음에 기본 이론 2와 그 다음에 고급 이론, 자,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자, 기본 이론 1과 2는 공통적인, 모든 학교가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1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원자 분자와 아원자 입자. 자, 요거는 이제 기본 입자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화학 양론, 기본 계산이에요. 아무래도 일반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화학 양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인데, 기체인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기체의 특성인 압력인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학 양론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열화학이에요. 자, 열화학은 지금 에너지랑 관련된 거. 자, 에너지랑 관련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화학만의 특징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화학양론과 연결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양자이론, 지금 전자랑 관련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주기적 성질, 화학결합, 그 다음에 분자 오비탈, 그 다음에 액체와 고체. 자, 이런 것들이 기본 이론 1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기본 이론 1은 기본 구조에 해당되는 거. 자, 그래서 기본적인 원자 구조, 그 다음에 전자 배치, 그 다음에 분자 구조, 그 다음에 화학 결합들, 그리고 기본적인 화학 양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룹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기본 이론 2에서는 지금 용액의 특성, 지금 기본 이론 1에서 배운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응용이에요. 화학 반응, 그 다음에 화학 반응 속도, 화학 평형, 산염기 평형, 그 다음에 착이온 평형, 그 다음에 엔트로피, 자유에너지 및 평형. 자, 여기 보시면 전부 다 평형이죠. 전부 다 평형. 약간씩 내용만 변할 뿐이지 전부 다 평형이고, 평형에 해당되는 것은 항상 화학양론 개념과 연결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 응용 파트예요. 자, 그 다음에 전기화학. 전기화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형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응용하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좀 약간 특징적인 부분인데, 전이금속과 배위화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보게 되면 D블럭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부분에 해당되는 배위화학을 우리가 좀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에 지금 핵반응,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두 부분에 해당되는 건 좀 약간 특징적인데,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은 거의 이제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기본 이론 1에서 기본적인 내용 쌓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 2에서 지금 응용 파트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일반학을 출제하는 학교들, 자, 일반학은 전부 다 출제하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똑같긴 하지만, 일반학은 보통 기본 1에 해당되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기본 2에 해당되는 내용이 3분의 2 정도 출제가 돼요. 아무래도 이제 응용 파트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출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위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이론입니다. 자, 고급 이론은 학교별로 약간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열화학 심화라고만 돼 있는데, 자, 열화학 심화 쪽에서는 뭐가 있냐면 또 추가적으로 지금 양자화학 심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체 분자 운동론에 해당되는 것도 약간 심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심화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약간 좀, 이쪽에 됐었죠? 물리화학적인 내용이에요. 자, 물리화학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식을 굉장히 많이 활용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기본 이론 1하고 기본 이론 2,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중요한 식들이 몇 개 나와요. 그렇지만 그 식들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식들이거든요. 간단한 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반면, 여기 지금 이제 심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좀 약간 복잡한 식을 활용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 일반학 책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많이 뭘 두냐면 줌달책을 많이 둡니다. 줌달책은 솔직히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그렇게 심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일부 학교, 여기 지금 해당되는 학교가 어디냐면은 중앙대요.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중앙대입니다. 자, 중앙대가 좀 물리화학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학교도 중앙대를 만약에 지원하신다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줌달책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제 난이도가 높은 책을 우리가 활용해서 준비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광학이에요. 자, 분광학은 뭐 이제 IR, 적외선 분광법, 그 다음에 자외선 분광법, UV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NMR, 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유기화학 파트에 해당이 돼요. 자, 유기화학 파트에 해당이 되는데, 자, 유기를 많이 내는 학교, 자, 유기화학 문제가 많지 않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분광학 문제를 잘 안 내요. 그런데 유기화학 문제가 많이 내는 학교들, 자, 보통 이제 약대들이 보통 이제 그런 학교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광학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론. 자, 요거는 한번 내년에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학에서 배우게 되는 분자 구조랑 관련된 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분리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합화돼서 대칭성을 배우는 건데 솔직히 요 군론은 보통 일반적으로 무기화학에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전공 파트예요. 물리학에서 배우는 학교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무기학에서 많이 배워요. 자, 요 군론을 또 이제 우리가 고급 이론에 다루게 될 건데, 솔직히 분광학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맨 위에 있는 지금 이제 좀 물리학 쪽으로 약간 심화되는 것들, 그 부분은 중앙대 위주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 분광학은 유기학을 많이 내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군론이죠. 자, 군론은 실제로 지금 여기 이 군론 부분을 출제한 학교가 지금 원광대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올해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원광대에서 시험을 봤는데 요번에 원광대는 군론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올해 말 내년 초죠. 내년 초에 원광대에서 시험을 봤을 때 그때 군론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는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오던 파트가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출제위원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작년에 약대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문제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좀 출제위원이 바뀌지 않나. 자, 이런 식으로 의심이 됐는데 지금 요번에 군론이 안 나오면서 한 번 더 좀 이제 더 의심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 좀 더 봐야 돼요. 그래서 군론 원광대에서 나왔었고 아주 예전 문제에서는 중앙대에서도 활용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올해까지는 그래도 이제 군론을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서 자, 군론을 다룹니다. 자, 그 다음에 고분자입니다.
자, 보통 고분자에 해당되는 거는 문제가 잘 출제가 안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경희대에서 고분자랑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고분자가 출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분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화학입니다. 자, 분석화학은, 기출을 보게 되면은 분석화학을 출제하는 학교가 어디가 있었냐면 대가대.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약대가 추가가 되면서 계명대. 자, 그 다음에 경성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분석화학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계명대하고 경성대 같은 경우에는 약품 분석화학에 좀 해당이 되고, 대가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석화학에 좀 치중이 되긴 했어요. 자, 그런데 대가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 동안 대가대는 분석화학을 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가대도 약간 문제 경향성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가대도 역시 지금 이제 출제하는 위원이 바뀌지 않았나. 자, 이런 지금 이제 의심이 들긴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은 계명대하고 경성대가 분석화학을 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계명대하고 경성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하고 분석화학 세 부분을 지금 출제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각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전부 다 3분의 1씩 출제가 됩니다. 자, 3분의 1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명대, 경성대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앞쪽 달에서는 우리가 기본 이론 1과 기본 이론 2를 정리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약간 후반부에서 지금 각 학교별로 특징적인 부분들인 고급 이론 파트를 좀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달에서 할 건지는 조금 이따 커리큘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유기화학입니다. 자, 유기화학은, 물론 유기화학도 지금 제가 기본이론 1하고 기본이론 2 두 개로 나누긴 했는데, 일단은 지금 단원별로 지금 약간 특징적으로 지금 단원을 총 5개로 한번 나눠봤어요. 자, 첫 번째, 대단원 1입니다. 자, 대단원 1은 구주화 결합, 그 다음에 극성 공유결합, 그 다음에 알케인과 사이클로알케인, 그 다음에 삼연체 중심의 입체화학.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대단원 1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기본 구조랑 관련된 문제입니다.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 구조를 일단 대단원 1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알켄, 알카인, 유기, 할로제나물. 자, 이게 뭐냐면은 기본 반응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반응들. 반응에 해당되는 기초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반응에 해당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대단원 2로 제가 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주게이션 화합물, 그 다음에 벤젠의 방향족성, 그 다음에 알코올, 페놀, 약간의 확장. 자, 그 다음에 뒤쪽에 해당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랑 관련된 거냐면 지금 이 부분이 카보닐이라고 해서 특징적인 작용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물론 이제 마지막에 이 부분은 아미닐에서 약간 다른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약간 다른 계열, 그리고 지금 난이도가 높은 부분들이 난이도가 높은 반응들이 지금 이 부분에 포함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단원을 나누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학교마다 약간씩 범위가 출제되는 영역이 다르긴 한데, 근데 이제 올해까지 경향을 봤을 때는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유기화학은 지금 앞부분에서 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이제 2년하고 3년 때 됐을 때는 지금 알코올하고 지금 여기 에터와 에폭사이드 이 부분까지 지금 확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문제 나왔을 때는 지금 여기 카보닐 화합물까지 지금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유기화학을 내는 학교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문제를 적게 내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초반에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내긴 했었지만 점점 일단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대인 경우에는 유기학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무조건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일반학 파트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지만 유기화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유기가 들어가는 학교는 무조건 요 전범위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다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기학은 지금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제가 지금 이제 책을 구성하는 건 뭐냐면은 기본 이론 1호에 해당되는 거. 자, 기본 이론 1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가 이제 벤젠과 방향족성까지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알카인은 뒤쪽으로 뽑았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연대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기본 이론 2에서는 지금 뒷부분, 지금 반응 위주의 부분들을 강의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기화학을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일반 편입하고 자, 이렇게 지금 나눠서 커리큘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미디, 자, 의전원, 치전원 준비한 학생들은 1월에 바로 이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이론 1과 그 다음에 통합이론 2.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론을 끝내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가 일반학 구성에서 기본 1하고 기본 2에 해당되는 부분, 바로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디슨, 의전원, 치전원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고급 이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학은 거기까지 준비하시면 될 거고, 유기화학은 그냥 전범이에요. 유기화학은 일반 편입이나 우리가 이제 미디 시험이나 MD 시험하고 범위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월까지 기본 이론들을 준비하고요. 자, 그 다음에 5, 6월에 단원별 기출, 일반학, 그 다음 유기화학도 단원별 기출. 그래서 지금 우리가 MD 시험을 보는 형태가 2017년부터가 지금 형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017년부터 해당되는 문제는 전부 다 풀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문제들 중에서 지금 요즘 나오는 유형하고 비슷한 것들은 전부 다 또 우리가 선정해서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 관련된 요즘 나오는 문제들하고 비슷한 기출은 전부 다 푼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자, 마지막에 이제 7, 8월에 갔을 때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 5주에서 6주 정도 시간이 될 텐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MD 시험을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MD는 이런 커리큘럼으로 1년을 준비하게 돼요. 8월까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학대입니다. 자, 의학대인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설명할게요. 의학대하고 약대만 위주로 우리가 준비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연고대하고 그 다음에 약대를 같이 준비하는 경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제 기준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어 점수가 내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800대 정도까지만 내가 만들 수 있다. 자, 이렇게 본다라면 실제로는 연고대 위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영어 점수가 굉장히 높다. 최소한 뭐 970 이상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솔직히 약대하고 의대 쪽으로 넘어가시면 될 거고. 자, 그래서 영어 점수가 좀 낮게 되면은 솔직히 약대까지도 지원하는 게 상당히 좀 꽤 힘들 겁니다. 뭐 그럴 경우에는 연고대 위주로 가시고요. 연고대 위주로 가시고 그다음에 지금 약대 중에서 영어가 좀 덜 포함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약대 중에서 이제 1단계에서 필기로 보는 학교도 있죠. 그런 학교들은 일단 한번 경험 삼아 일단 보고 그 다음 회를 우리가 이제 좀 목표해서 봐야겠죠. 그런데 영어 점수가 그래도 꽤 된다. 그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고대하고 약대를 같이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뭐 보통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좀 약간 학벌을 좀 한번 높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연고대 거쳐서 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기회를 늘리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성적이 괜찮을 경우, 자, 필기 성적이 괜찮을 경우에는 바로 약대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자, 의학 계열입니다. 의학학 계열. 자, 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 2월에 기초 이론을 하게 됩니다. 기초 이론. 자, 기초 이론은 이과인데 화학을 한 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화학을 좀 약간 좀 시험시험 삼아서 좀 이제 천천히 시작하는 그런 것을 좀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자,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제 만든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 강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기본 입자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양자화학인데 아주 단순한 오비탈과 관련된 거, 그리고 난 다음에 화학양론. 솔직히 화학양론까지가 주가 돼요. 물론 이제 전범위를 조금씩 다루긴 하지만 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적인 입자 구조하고 그다음 화학양론에 해당되는 것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기본 이론을 하게 될지 멀게 될지 자 그걸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 위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학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다루고자 하는 학생들은 1, 2월에 기초 이론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좀 웜업 좀 하고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조와 그 다음에 화학양론, 아주 쉬운 화학양론을 좀 더 연습을 하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기초를 다루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월부터가 본격적인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기본, 우리가 일반학, 제가 얘기했던 일반학 구성에서 기본 1과 기본 2에 해당되는 것이 3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커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공통적인, 모든 학교가 전부 다 출제하고 있는 공통적인 범위를 여기서 커버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 8월에 아까 얘기했죠? 학교별로 특징인 거. 자, 학교별로 특징인 부분들은 7, 8월 또는 시기에 따라서 제가 9월, 10월로 옮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7, 8월 또는 9월, 10월에 하게 되는데, 자, 고급 이론을 이때 다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거 동시에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약간의 정리와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 본격적인 문제풀이를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기본 이론 할 때는 우리가 적은 문제, 우리가 문제를 풀긴 하지만 솔직히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적은 문제를 굉장히 꼼꼼하게 푸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세밀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풀이 양을 늘려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문제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 8월에 준비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 10월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의학대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 이때부터 지금 학교별 기출. 자, 학교별 기출을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가냐면은 타임 어택을 연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연고대 전형 학교별 기출은 연고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주요 의대 있죠? 예, 주요 의약대에 해당되는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될 거고, 자, 밑에 의대 약대 전형의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타임 어택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타임 어택을 좀 빨리 준비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타임 어택 연습은 제가 이제 2년 전부터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타임 어택 연습하는 학생들이 마지막에 좀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선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타임 어택이 가장 중요한 학교는 단국대하고 원광대예요. 그래서 단국대하고 원광대 기준으로 타임 어택을 준비하게 되면은 솔직히 다른 학교들 지금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중앙대가 약간 좀 타임이 좀 빡빡하게 되는데 뭐 요 정도 연습하게 되면은 중앙대도 커버가 되니까 그래서 그 학교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타임 어택을 좀 연습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타임 어택의 연장선인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일반적인 학교들의 모의고사를 지금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통합 모의고사로 일반학하고 유기학을 합쳐서 진행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전에 붙은 학생들의 평균 성적하고 비교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면서 어느 정도 내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모의고사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학교가 유리한지를 제가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연고대 위주로 가신다. 자, 연고대 위주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약대를 몇 개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를 준비하고 싶다. 자, 이런 학생들은 자, 연고대인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고급 이론까지 갈 필요 없어요. 자, 기본 이론 2까지 자, 준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고대하고, 그 다음에 일부 의대하고 모아놓은 요 학교별 기출 우리가 이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통합 모의고사 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고대하고 약대, 연고대를 기반으로 하면서 일부 약대를 지원할 건지, 아니면 물론 연고대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의대하고 약대를 기본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커리큘럼이 약간 달라지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학은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유기화학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기화학을 5월에 시작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유기화학을 시작해도 되긴 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화학과 출신이다. 그리고 이제 일반학을 어느 정도 한다. 그리고 유기화학도 좀 경험이 있다. 그러면 이제 미리 준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유기화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또는 유기화학을 하긴 했지만 아직 학년이 적어서 학년이 낮아서 유기화학을 잘 모른다. 그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5월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요게 지금 어느 시점이냐면은 일반학을 통해서 그래도 구조하고 오비탈을 아는 시기예요.
일단은 유기화학은 일반화학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화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화학 양론 위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유기화학은 계산 문제가 안 나옵니다. 유기화학은 오로지 구조예요. 그래서 반응을 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 반응이 될 건지, 그리고 반응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유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반응식만 외우면 되지 않냐라고 이제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단순하게 그냥 반응물하고 시작하고 외워서 생성을 외운다? 합격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어떤 과정으로 가게 되는지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약간의 응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 최소한 일반학을 통해서 분자 구조까지, 그리고 오비탈의 형태들은 파악을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바로 이제 5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8월까지 기본 이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기화학은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전범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전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하게 될 거고, 자,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자, 9, 10월에 단원별 문제풀이가 들어갑니다. 물론 지금 요 시기가 일반학 파트 봤을 때는 타임어택하고 겹치는 시기예요. 그래서 타임어택 연습을 하면서 유기화학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초반은 우리가 유기화학을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위주로 타임어택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면서 유기화학에 해당되는 난이도를 조금씩 높입니다, 제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1월, 12월에 통합 모의고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유기화학은 또 1년 동안 준비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올해는 지금 영어 때문에 일단 연고대 위주로 가고 싶다. 자, 연고대 위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유기화학은 기본 이론 1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기본 이론 1까지. 자, 기본 이론 1까지만 하시게 된다면 지금 연고대에서 나오는, 연고대는 유기화학이 기본적인 구조만 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기본 이론 1만 하시게 된다면 충분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연고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난이도가 높았을 때 반응까지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연고대가 유기화학 반응까지 다뤄졌던 부분들을 여기까지 전부 다 제가 포함을 시켰으니까 기본 이론 1까지 하시면 충분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또한 수의대 준비하는 학생들. 자, 수의대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화학을 보는 학교가 2학교밖에 없죠. 그죠? 강원대하고 전북대. 그리고 강원대는 유기화학이 안 나와요. 일반학만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전북대 같은 경우가 유기화학이 약간 출제가 됩니다. 전북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기본 이론 1까지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제가 이제 일반하고 준비할 때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지금 한 2년 동안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합격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공부가 따라가야 돼요. 공부하는 시간이 적으면 당연히 합격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문과 출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부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당연히 문과 출신 학생이 갑자기 이과 공부를 한다? 첫 해 합격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1년 동안 축적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성적이 늘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야 될 거는 무조건 학생의 노력이에요. 학생이 노력하지 않으면 일단 제가 아무리 강의를 하고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성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개인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인데, 당연하죠. 학업계, 내가 이제 하루 동안에 얼만큼 공부할 것인지, 한 달 기준, 1년 기준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이제 커리큘럼 따라가면서 그거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을 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그냥 매일 공부하셔야 돼요. 쉬는 날 있으면 안 됩니다. 쉬는 날도 적정하게 쉬는 게 가장 좋지, 너무 쉬게 되면 또 이제 공부의 연장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냥 공부는 매일 꾸준하게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에 몰아서 무리하게 한다?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1년에 장기간에 걸친 그런 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서 자기한테 맞는 꾸준한 공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당연히 이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론은 둘째 치고 문제풀이만 한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초기에는 문제 하나하나 완벽하게 풀어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객관식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답만 보이면 답만 체크하고 이 답이 맞네 그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절대 응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 보기를 보더라도 맞는 건 왜 맞는지 틀린 건 왜 틀린 건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 과정을 하게 되면은 이론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정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는 다양한 문제풀이,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의고사,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러한 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현강일 경우에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도움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자, 현강을 오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해드릴 게 뭐냐면은 일단은 수업을 시작하면은 무조건 상담을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지금 영어라든가 내신이라든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러면은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뭐부터 준비할 건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을 제가 도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공부 시간 외에 따로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합니다. 보통 이제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수업 끝나기 한 20분 정도 남기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쉬는 시간 또는 이제 제가 이제 학원에 나와 있는 시간 동안에 질문을 받아요.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2년 동안, 지금 이제 3년째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자, 스터디 진행합니다. 자, 요 스터디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따로 문제를 제공하고 있어요. 자, 스터디에 관련된 문제를 제공하고 있고, 그거를 풀이를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2시간 정도 시간을 잡거든요. 그 시간에 학생들을 모아서 제가 따로 질문을 또 받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간 날 때마다 질문하게 되면 저랑 시간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제 스터디 진행하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1년 동안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화학을 따라가게 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나마 이제 학교별로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할 건지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도 준비들 굉장히 잘 하시도록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할 건 뭐냐면은 학생들의 내용들이 항상 그래요. 학교들 보게 되면은 솔직히 문제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제가 이제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까지 모의고사 보죠. 그러면 모의고사를 충분히 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그 모의고사에서 비슷하게 다 나와요.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 거기 다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모의고사 준비하시면서 철저히 준비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올리시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올해 편입시험 잘 준비하도록 하시고요. 모두 다 합격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